자, 원 베일리 올해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원 베일리가 2,990세대 정도 되고요. 디퍼, DH 퍼스트 아이파크 둘이 합치면 1만 가구 정도 강남 전세가 출렁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아파트는 망고쌤. 원 베일리 디퍼와 1만 가구 입주하는데 강남 전세가 출렁한다. 84가 11억으로 뚝 떨어졌다. 다음 달에 2,990세대가 84 기준으로 전세가 11억에서 12억 선 형성돼 있다. 뭔 소리냐? 입주가 터지니까 전세가 싸다 이런 이야기예요. 개포동에서는 11월에 DH 퍼스트 아이파크 전세 약세는 일시적일 거다. 그치? 옛날 같으면 이것 때문에 강남발 전세로 인해서 매매가 약세가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운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3월 달에 입주보다 훨씬 많이 나는데 벌써 논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논조가 어차피 신문 기사들은 클릭을 많이 하는 쪽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근데 이 신문 기사들을 기준으로 일반인들은 분위기 파악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세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다 오른다, 반등했다, 집값 오른다, 청약 경쟁률 높다 이런 이야기만 있으니까 더 아마 마음이 벌렁벌렁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 대출 갚는 것보다 주담대 대출 받아가는 게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채가 따라 늘어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서초구 전체 전세 매물 건수는 석 달 전보다 13.1% 증가했는데 요게 원베일리가 올린 거다. 당연하지. 입주 초반에 전세 많이 나오죠. 그죠? 어쩔 수 없죠. 예. 최종 면적 84 기준으로 11억에서 12억인데 84 기준 1년 전 반포자이의 경우 19억에서 21억, 레미안 퍼스트지 같은 경우 20에서 22억에 거래가 되었다. 최고가만 써놨겠지. 근데 그때에 대비해서 많이 싸졌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강남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개포자 입주할 때 3,371세대 3월달에 여기 때문에 폭락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때 해당 전세 시세가 12억에서 14억이었고 인근 1년 전 제일 비쌀 때 시세보다 3억에서 4억 빠졌다. 8월 예정인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11억에서 12억인데 1년 전 인근의 시세에 대비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떨어졌다. 이미 1년 전 시세 대비해서 이미 5억 이상 떨어졌는데 8억에서 10억 이상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원베일리 입주로 인해서 시세 대비 3, 4억 싼 전세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금방 이것도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강남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 6,700세대 10억에서 11억이네요. 와, 반포하고 개포동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1, 2억밖에 안 나네요. 와, 그죠?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16억에 17억 했다. 1년 전에 제일 비쌀 때. 그러니까 5, 6억이 싼데 이미 시세가 많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시세보다 많이 싸다는 걸 강조하기 싶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조금 몇 달 지나 한두 달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하지 않을까. 1년 전 시세가 아니라 주변 시세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월 달에 개포자 3,375세대 입주할 때 강남발 전세 위기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완전 달라졌다. 만 세대가 입주하면 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반응을 한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실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억이면 집을 골라서 구할 수 있답니다. 11억이면 집을 골라서 원베일리를 골라서 구할 수 있답니다. 밥도 준답니다. 아침에. 자, 보시면 이 같은 전세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고 본다.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님은 올해 하반기에 상승한다고 말씀하셨다가 요걸 엄청 많이 먹었는데 20명 중에 유일하게 근데 실제로 이분 말씀대로 됐죠. 와, 대단합니다. 예.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 20명 중에 한 명 유일하게 하반기에 오른다고 했다가 악성 댓글 한 2,000개 정도 달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분 말씀대로 됐네요. 하반기에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와. 송파구 대단지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일시적으로 그 일대 전세 시세가 떨어졌다가 입주 끝난 뒤 회복됐다. 맞아요. 원베일리는 워낙 좋은 지역이라 더욱 빨리 회복될 것이다. 솔직히 이제 헬리오시티가 요즘 많이 그런 일이긴 한데 헬리오시티가 잠실의 메인 입지는 아니죠. 사실은 좀 외곽이죠. 외곽인데 9,950세대만으로도 단일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이제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한데 어쨌든 원베일리는 더 워낙 좋은 입지라서 더 빨리 회복될 거다. 세대수도 적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데를 사야지.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많이 오르나 봐요. 어떤 분들은 강남 불패는 굴하다. 잘못 사면 10년 동안 고생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강남 불패라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강남은 집값이 안 떨어진다. 불패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강남이 더 많이 떨어지고 더 안 올라서 더 고생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은 떨어질 때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는 금액이 훨씬 크겠죠. 25억짜리 10% 떨어지면 2억 5천 떨어지는 거잖아요. 30% 떨어지면 7억 5천 떨어지는 거잖아요. 강남 아파트 7억 5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와, 7억 5천이면 엄청 큰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도 30%씩 떨어지면 10억짜리는 이제 3억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비율로 보는 게 맞죠. 회복 오를 때는 반대로 더 많이 오르잖아요. 금액으로 보면은 하락폭이 아래 위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고 떨어질 때 약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오르니까 그런 걸 강남 불패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강남 불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른다. 그게 강남 불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못 가더라도 강남을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강남 못 가는데 맨날 강남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남을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나만의 강남을 찾아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강남. 나만의 강남에 갔다가 자산이 열심히 또 모으고 아끼고 저축해가지고 돈이 커지면 또 나만의 강남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사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좋은 데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이들 다 크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로 이제 어떻게 주택연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로 이사를 가시고 월세 딴 데 사가지고 월세를 나가지고 뭐 노후를 준비하신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영원히 청춘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20대인데요. 뭐 재테크 뭐 30대인데요. 뭐 20대 30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애기들 생기면 그때부터 돈 모으기 힘들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편하다.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